안녕하세요. 머털 수학입니다. 오늘은 외람되게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뉴스도 그렇고 며칠 전에 뉴스도 그렇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 고2 때 40%랍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내 강의 중간중간에 수포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꾸로 수포자 되는 길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수포자 되려면은 첫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때 중고 과정을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저 디귿동에 그 보면은 디귿동 디귿소로 시작하는 동에 그 보면은 큰 학원들 있죠. 초등학교 상대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과정을 완성하고 이래가 5학년 때 고1 과정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학원을 38년 한 사람이에요. 반포동에서. 자, 그런데 학원들 먹고 살아야죠. 돈 많이 벌어야 되죠. 실제 큰 학원요. 요 학원 마케팅 해가지고 돈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법니다. 정말이에요. 아주 쉽게 벌어요. 그런데 그 전략이 학생들한테는 독이에요, 독. 내가 양심껏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은 학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반포동에 학원할 때 대치동 대한 무슨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5학년이 고1 과정을 하는 수업을 학부모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학부모가 한 달 보내더만은 여기는 아니다 하고 현명하게 이제 되돌아섰는데 웃기는 수업이에요. 그냥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 하나 쫙 풀어주고 또 지워라 이래가지고 싹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지우면 똑같은 풀이 과정을 또 하나 딱 써주고 외워라. 그 원장이라 그런 작자가 그런 짓 했어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외제차도 막한 4대기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은 망했죠. 그러나고 망해야 되죠. 그건요 선행해야만이 된다면서 엄마들을 자꾸 부축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예를 들어서 한 100명, 200명 모였잖아요. 그 중에 한복 예쁘게 입고 아주 좀 학부모님 중에서 아주 좀 핸섬하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을 앞에 배열을 다 합니다. 해가지고요 설명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받는데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마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면서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띄워요.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학원에서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고용한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엄마는 그냥 평범하게 갔는데 쉽게 차려입고 공부를 잘한 것 같은 엄마가 부잣집 엄마 같죠? 이래가 보석 같은 거 달고 그런 소리 하니까 훅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왜 빨리 배워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다 쏘가 넘어갑니다. 학원에 있는 사람들 말 잘해요. 정말 말 잘해요. 근데 그 말 잘하는 게 진실된 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해야만이 다른 학생한테 지지 않는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교과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 이 교과 과정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나라에서 대충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초등학교 6년이라 하는 게 길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수학 과정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 성장해서 올 쳐다보면 이걸 6년이나 걸려요 하지만은 그거는 공부를 다 한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고 거꾸로 그 사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수학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되돌아보라 그래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3년 과정요. 한 달이면은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은 한 학기 딱딱 넘깁니다. 그럼 2달이면은요. 1학년 마치죠? 또 2달이면 2학년 마치죠? 또 2달이면 3학년 마쳐요. 6개월이면 중학교 과정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럼 1년 끌 것도 없고 3년 끌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 하면은 안 되는 게 중학교 수준의 뇌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무시하니까 악수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 그 나이에서는 1학년 나이에서는 요 정도 기간을 갖고 공부를 해야만이 머리에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결국 공부는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하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기억 과정에 무리 없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안에요? 1학기를 다 해가지고 돌아서는 순간 다 까먹고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에빙하우스의 망각이라고 하는 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앞편에 보면은 있는데 사람 머리 구조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망각이란 개념을 무시해서 그래요. 사람 머리는요, AI나 이런 것처럼 컴퓨터가 아니에요. 들어가면 곧바로 잊어먹습니다.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안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머리는 그 수준을 천재도 못 넘어갑니다. 중학교 과정 이해를 못해요. 하는 것 같지만은요, 흉내, 맛만 보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선행은요, 꼭 하려 같으면 6개월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 6개월 넘으면 독입니다. 독. 정말입니다. 독이에요. 왜냐하면 선행을 하면은요, 학생이 건방져요, 사고가. 그 학교에 앉아 있으면 자고 있잖아요. 학원 가면은 또 선행해야만이 이게 내 살 길이다 하면서 걷다가 매달리고 엄마들도 그 안 가면은 너는 낙오되고 죽는다 하면서 자기 애를 완전히 독이 가득한 도가니 속에 몰아넣습니다. 어리석게. 학원비는 작은 줄 압니까? 전부 불법으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몇십만 원씩 받아요. 옛날에 그 대치동 그거는요. 80명 넣고 80만 원씩 받았대요. 6,400만 원짜리 수업이에요. 효과는 개 뿌리면서 제발 이걸 보시는 학부형님이 계시면 쏙지 마세요. 그건 학원 마케팅 전략 외에는 학원 배 불러주는 것 외에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은 독에 빠지고 학부모는 돈 버리는 겁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내가 정말 양심껏 설명합니다. 학원 원장 이 소리 들었으면 제 죽이려고 칼 들고 오겠죠? 나쁜 자식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포자가 되는 길은요.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해, 별표 3개, 이건 더 중요해, 4개 쇼하는 겁니다. 저도 기본 정석 가지고 옛날에 방학 때 재학생들 상대로 한 200에서 300명을 모아놓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꿈도 못 꾸는 시절이지만은, 그때 제가 이 문제는 중요해 하면서 생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요,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 하면 애들은 고지 듣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출제 예상 문제는 출제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게 시중에 나돌아다닐 수도 없죠. 그리고 수능 문제는요, 그 출제위원이요, 팀이 108명이 들어가요. 그야말로 자존심 강한 교수, 그 다음에 그 검토하는 고3 선생 오래 한 고등학교 선생님 들어가가지고요, 20일 동안요, 밥만 먹고 나면 그 출제하고 앉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 뺏기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매뉴얼 1호, 출제 원칙 1호, 교과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왜냐? 교과 과정을 교수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 출제는 교수님이 하는데, 매뉴얼 1호가 뭐냐 하면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의 문제는 절대 복사하면 안 된다. 그 복사할 거 같으면 한 두 사람 하면 되죠. 나 혼자 들어가도 하겠다. 20일 동안 뺏기는 것 같으면 숫자만 조금 바꾸고. 출제 예상 문제 절대로 없습니다. 수능요,
나중에 수능은 막 한 9월달 정도 되면은요. 보통 수능 11월이잖아요. 8월부터 시작하게. 한 7월 방학 때부터 시작했구나. 예? 출제 예상 문제 모의고사 문제반. 참 의의가 없습니다. 그거 다 듣고 나면은요, 그거 문제 다 정리해 놨다가 그의 수능에 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왜? 예상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그거는요. 어려운 문제는 학생 스스로가 풀어요. 선생은요. 90점 이상 못 만듭니다. 90점 이상은 절대 못 만들어요.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10점짜리는 학생의 개인차의 능력입니다. 그게 1등급, 2등급인데 사실은 킬러 문제 2문제 정도는요. 포기해도 즉 92점을 따도 1등급입니다. 수학은 1등급인데 그 킬러 문제 2문제 그 맞히려고 쉴 데 없이 애들 머리를 혹사시키고 문제만 많이 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강사의 역할은요. 개념과 이론을 아주 쉽게 풀어제쳐서 학생한테 완벽하게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강사는 듣는 수강자가 이 개념이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갔나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저 앞에 보면은요, 제 강의 뭐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거 보면은요, 수학 잘하는 원리를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개념을 다 듣고 나서 학생이 필기를 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우고 그 다음에 말로 테스트를 받고 잘잘잘잘 말했을 때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이랬습니다. 이러면은요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없죠. 분해 조립이 이래서 끊어가지고 다 하미란. 그래서 학생의 태도는요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고 안 풀어지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절대 하지 말고 자존심을 딱 갖고 풀릴 때까지 끝까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문제 풀이를 해서 이 문제를 내가 외우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고맙죠. 근데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그게 신기루가 아닙니다. 신기루는 가면은 없는 게 신기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래사장에 가서 신기루 찾아가 보세요. 저기 보면은 궁전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요 모래밖에 없어. 신기루는 없어서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의 신기루는 없다.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가 푼다? 자기 주도적으로 푼다. 풀이 과정 보면 안 됩니다. 그 한 문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는 2시간 걸리든 3시간 걸리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돈 버는 학원에서는 뭐라는 거 압니까? 이게 스피드도 중요하다. 그 스피드는 나중 고3 때 따지는 거고, 고1 때는요, 늦게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걱정 말고요. 자기 문제 풀 때까지 끝까지 푸세요. 끝까지.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요 풀리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내와 근성이 없으면 수포자가 되는 건 당연하죠. 수포자는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해결될 때까지 인내와 근성, 즉 끈기를 갖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해결한다.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됐다? 그 문제간, 그것도 한 단락이겠죠. 전체가 아니고 그 단락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그걸 개념은 봐도 상관없어요. 개념을 찾아서 이런 거구나. 그럼 이해를 그래 놓고 혼자 문제를 풀면 그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문제는 안 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끈기를 갖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성 없으면 수포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책을 사랑하지 않으면 근성이 없는 거죠. 인내도 없는 거죠. 왜냐면 수학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책을 펼칩니까? 지금부터는 수학책을 사랑하세요. 잘 때 품에 안고 자세요. 수학책이 내가 가장 좋아하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 사랑해야 됩니다. 수학 선생님 저거는 뭐 이빨이 보기 싫어, 뭐가 보기 싫어 하면서 싫어하는 특이 학생들, 응? 그런 경우 있으면 그건 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수학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들 국어가 잘 안 되면은 첫째 이유가 어이없게도 국어 선생님이 싫은 거예요. 그건 싫은 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선생이라도 나를 위해서 저 열심히 해주시나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책을 가까이 두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즉 자주 만나야 정이 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만났는데 남녀가 만났는데 별로야. 근데 옆에 소개해준 친구가 너 안 그래? 생각이 잠시 그렇지. 또 만나봐.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애프터 미팅을 또 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조금 나은 것 같네. 그래가지고 또 자꾸 만나보면은 그럼 새로운 정이 들고 그러잖아요. 이래서 수학책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주 틈틈이 풀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수학 문제 풀자 해서 따르르 풀어보고 탁 맞으면 아우 기분 좋다. 엄마 나 풀었어. 그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학 포기는 멋진 미래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그야말로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미래의 삶이 힘들죠.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효율도 낮고 즉 월급도 작은 데서 몸으로 떼어가지고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지가 학생 12년 동안은 뭘 합니까? 12년에 대학 4년 같으면 16년 동안 뭐 하라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지. 그냥 게임이나 하고 놀아라 하는 그 시기가 아니에요. 준비된 자는 자기의 미래가 아주 풍요롭고 아주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준비를 안 하면은요. 안 하면은 어찌 됩니까? 과거가 없는 건 미래가 없는 거는 너무나 당연. 그게 공정한 겁니다. 공정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학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하면 됩니다. 누구나 정말이에요. 누구나 나 시킨 대로 누구나 하세요. 누구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은요. 댓글을 붙여서 저를 만나세요. 만나면은 이보다 더한 이야기도 내가 일일이 상담을 해서 그야말로 고쳐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대학에서 3년 6개월 그다음 학원에서 38년을 강의한 총 41년 6개월을 학생들과 상대한 사람입니다. 그 학생도요. 수학을 엄청 못하는 11번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애도 가르쳤고요. 한마디만 하면 두 마디 필요 없는 10마디까지도 다 알아듣는 명문대학도 많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학생들 중간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다 겪은 그야말로 베테랑입니다. 믿어주세요. 내 말 꼭 명심하고 수포자가 안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도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현역 시절에 이와 같은 책을 안 만들고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중도 하차를 했는데 참 제가 진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참 그렇습니다. 제발요. 제발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해야 산다는 엄마들은요. 학원 마케팅에 쏘가 넘어간 가장 어리석은 학부모입니다. 엄마겠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